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겨울철을 맞이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전기차가 추운 날에는 쥐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테슬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미 겨울 대비가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윈터 타이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다 보니까 작년엔 눈이 많이 왔었지만 올해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굳이 바꿔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더군다나 테슬라는 슬립 스타트 기능이나 트랙션 컨트롤이 워낙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 커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윈터 타이어를 한번 써먹었다 하면 뽕 뽑은 거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아직 저도 이제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어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날이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타이어 내부 공기가 수축하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기압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화면 슬라이드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V11로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차 버튼을 누르시고 정비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째 운전석 쪽 타이어가 계속 낮은 공기압이라고 표시가 뜨고 점검을 이제 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어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그 노면의 마찰력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에 오는 동안 조금 달리다 보니까 다시 36까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점검이 필요한 수치가 표시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근처에 공업사에 가셔서 간단하게 점검을 받아보시면 되고, 저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바퀴에 바람을 조금씩 넣었고 무료로 진행하기는 했는데 경우에 따라 4,000~5,000 원 정도 받는 곳도 있다고 하고, 요즘에는 세차장에 공기압 주입기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 하면 회생제동이라는 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회생제동이 뭐야? 회생제동은 자동차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끌어오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그게 된다고? 모터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모터 안에 회로를 보면은 그 자석도 있고 전선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돌아가는 전자기장이랑 자기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원리인데, 이 전자기장으로 모터를 달래는 축을 돌리는 과정. 전기 에너지가 이해되는 거야? 이번엔 운동 에너지가 축을 돌려버리는 거야. 축을 돌려버리니까 이 모터에 달려있던 모터에 축이 달려있는 건 알고 있지? 아니? 모터에 축이 그러면은 엑셀에서 발을 뗐잖아. 그럼 이게 자동차가 가고 있던 힘이? 자동차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안 돼.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힘이란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인 거야. 자동차가 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제동하려는 힘으로, 그 제동력에 의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모르겠어. 안 해. 나 안 해. 쉽게 말해서 엑셀을 밟을 때는 배터리의 전기를 사용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다시 그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멈추고 그 배터리에 다시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이 배터리도 열이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회생제동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 회생제동 제한 상태는 화면의 점선 구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 주차 공간이 실외에 있어서 추운 날씨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점선 구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납니다. 외부보다 온도가 높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의 모니터고 확실히 점선 구간이 더 짧은데요.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회생제동 제한 범위도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회생제동 제한 범위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출발 예약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열을 내는 것보다 열을 유지하는 것이 전력 소모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미리 배터리 예열이 되면서 회생제동의 제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예열에도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충전시키면서 예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요. 집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출발하려는 시간에 맞춰 충전이 완료되도록 충전 예약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프리컨디셔닝은 충전 속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슈퍼차저로 이동하실 때에도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찍어두고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종종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가 집에 가서 충전을 할 때도 미리 집 근처 슈퍼차저를 찍고 가기도 합니다. 추가로 히터를 가동하는 것보다 열선을 활용하시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음성 명령으로 나 추워라고 입력하시면 열선 시트 온도를 증가시켜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는 엔진열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대로 차체에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차량 내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전후면이나 루프에 있는 눈은 녹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날씨가 너무 추우면 히든도어가 얼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도어 주변을 톡톡 쳐주면 얼어있는 부분에 크랙이 생기면서 열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스프링이 보이시죠? 여기에 WD를 뿌려주시면 겨울철에 얼지 않게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영상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거든요. 저처럼 이런 용어들이나 특히 자동차나 이런 기계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나름 남동생도 섭외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테슬라 이제 매뉴얼도 엄청 읽어보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